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 방법은 알지만 사람들이 하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 한 달에서 2달만 투자하면 정말 바뀌는 방법. 안녕하세요, 말하기의 자유 김용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는 법입니다. 워낙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유튜브로도 댓글로도 달리는데 이 영상을 본다고 여러분 10분 만에 여러분이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하면 혼자서 학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지겠거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하기가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그만큼 깊이가 있고 기초가 탄탄하죠. 두 번째 방법은 그거보다 시간이 덜 걸려요. 그리고 훨씬 더 재밌어요. 대신에 첫 번째보다 좀 더 깊이가 부족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5분, 10분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3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문, 다독, 다상량이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하기에도 반드시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데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말하기랑 책을 많이 읽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딱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의 깊이예요. 일단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요. 그 지식의 깊이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게 단어의 어떤 농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알아야 돼, 사람은 똑똑해야 말을 잘해 라고 하는 것과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언어가 없다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생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게 훨씬 좀 더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지식이 깊어지고 지식이 깊어지면 쓰는 단어가 다르다. 저는 그 대표적 예시가 그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서 보면은 그 정말 대가들이 나오잖아요. 떡볶이를 먹어도, 닭갈비를 먹어도 그것과 본인 분야와 관련된 어떤 역사를 설명해 주니까 그 지식의 깊이 때문에 정말로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책을 읽기 싫잖아요. 그럼 아까 다문, 다독이라 그랬잖아요. 다독 앞에 있는 게 다문이거든요. 많이 듣는 거.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로도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라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말 잘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왜?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아니거든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 대주제는 알아요.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첫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 방법은 알지만 사람들이 하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 한 달에서 2달만 투자하면 정말 바뀌는 방법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쳐서 그 사람의 말하기를 듣고 구조를 분석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김창옥 강사님 너무 좋아하고요, 설민석 강사님도 정말 좋아하고, 조승현 작가님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예전이었다면 그분들 유튜브를 듣고 좋다, 너무 좋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를
어떤 뭐 노트나 컴퓨터에다가 받아 적어서 그 구조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말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뭐 이렇게 막 어물쩡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김창욱 강사님은 처음에 유머를 쓰네? 유머가 아니면 어떤 질문을 던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그걸 받아서 유머를 하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메인으로 쓰는 것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말하기가 탄탄해져요. 또 조승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보면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셀프로 재반박을 해요.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두 번째 이유는 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하면서 역사로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아주 간단히 들거나 근거를 빼고 예시를 들어요. 스토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끝나면 정리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하기 영상을 보는 건 사실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고 계속 분석하면 훨씬 더 책 읽는 것보다는 재밌기 때문에 빨리빨리 느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귀찮아, 하기 싫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하면 모든 말하기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하기 구조를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PREP이라고 있어요. PREP. 주장, 근거, 예시, 주장이에요. 이 말하기 형식은 사실 어느 순간에나 다 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구조는 논리적인 말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뼈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무작정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말을 할 때 당분간은 그대로 쓰라고 해요. 저는 사실 스피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많이 읽었는데 왜 스피치 책에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써놨을까 하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니, 주장 말하고 근거 말하고 예시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연을 몇 년 하다가 느낀 건데 사람들은 주장, 근거, 예시를 모르진 않아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올바른 말하기는요, 주장 A를 말하고 그거에 따라오는 근거는 A-라고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은 주장 A를 말하고 또 주장 B를 말하고 또 주장 C를 말해요. 근거를 들지 않아요. 내가 맞다, 무조건 뭐 내 얘기가 맞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경우는 주장 A를 하고 근거로 A-를 해야 되는데 뭐 B-, C-처럼 뭐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자꾸 듣다가 보면 저거 아닌데, 완벽하게 fit, 적합하지 않은데 하는 근거를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장 A를 하고 갑자기 주장 C로 갔다가 뭐 근거 B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 그거에 따른 근거, 그리고 그 근거에 적합한 예시를 들자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 평타, 중간은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논리적인 말하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뭐 남들 앞에서 하는 스피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주변 사람들과 하는 대화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라고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그때
야, 나는 강남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유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이런 식으로 주장, 근거, 예시를 다 들어서 말하는 경우는 일상 대화에선 잘 없어요. 그럼 일상 대화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야,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최근에 고깃집 하나 찾았거든? 근데 입에서 녹아. 와, 그거 진짜 짱이야. 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하고 예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이 고기가 맛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정 표현만 잘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로 감정 표현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모델 최소라님인데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분이 말할 때 그 눈동자와 눈빛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막 온전히 말하는 게 전달이 돼요.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런 감정 표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토리텔링 말하는 것도 영상을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정도면 여러분의 말하기가 정말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세요. 감사합니다.